이제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질문 주시면서 탑사이드 플랫폼이랑 홈이랑 그걸 따로 분리해서 하는데 그걸 인터그레이티드 스트럭처로 만들어서 그거는 30% 정도 코스트 세이빙이 된다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하려면 새로운 설계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연구에 앞으로 시작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삼성이나 대우에도 그런 분들이 팀뷰어로 잡으면은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은 해봤는데 이게 안 넘어가 잘.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지금 팀뷰어예요? 참여를 안 하겠다. 네. 그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성훈 박사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플랜티엄 소장 세븐이나 성훈 박사님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소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센터 부장 그 윤정학 박사 대신에 예. 지금 정보과제 지금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대한 무슨 기술 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한 달짜리 기획하는 거 거기에 대한 한국지로 그런 거 전시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뭔데? 똑같은 비밀인데 구조라는 거를 컴퓨터에서 나오면 브리처 사이즈가 똑같은 기능을 하면 줄어들다가 웨이트도 줄어들고 크기가 줄어들면서 비용이 30%가 나온다. 이쪽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쪽이 임진기 박사님이나 배우의 그런 분인데 그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봤다 하는데 아무리 뽑아봤자 10%는 안 된다. 좀 많이 줄 수 없다. 네. 30%는 정말 안 될 거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 프로세스 시뮬레이터 중에 한 개인 아스펜 하이시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이시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PPT로 준비한 거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실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USB 한 거 맞나? 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그리고 하이시스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공정 설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정을 만들 때 설계를 하면서 그 프로퍼티들을 계산하고 그걸 통해서 스펙에 따라서 그 장치들의 이퀴먼트들의 그 카파시티나 그런 걸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걸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 이걸 그냥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이 공정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베이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퀄리브리엄 릴레이션십 그리고 연력학적이나 그 물질들의 그 이동 그리고 힛 매스 밸런스 그리고 리액션 그 화학 반응이 있을 경우 그 리액션들을 이렇게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에서 공정 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인 공정과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평형 이퀄리브리엄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평형을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모든 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LNG와 같은 공정을 할 때 LNG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탱크 안에 액체의 LNG가 만약에 1바로 이렇게 들어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통 하나에 기체 베이퍼 내추럴 가스가 만약에 5바 정도로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밸브를 연결해 가지고 밸브를 열게 될 경우에 이 기체가 빠른 속도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배관이 굉장히 넓고 순간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윗부분에 베이퍼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부분이 용량이 같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5바만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면 이 윗부분이 5바의 베이퍼로 가득 차고 여기는 그대로 그 원래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LNG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이렇게 안으로 흡수되면서 평형에 이루게 되는 게 원래 실제적인 공정인데, 하이시스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평형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흡수되는 시간 같은 그 다이나믹한 상황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얘가 기체가 어느 속도로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무조건 두 부분이 이렇게 이미 들어오는 순간 전체가 다 흡수된다고 이렇게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공정에서는 이 윗부분 베이퍼가 5바를 나타내게 되지만 하이시스에서 똑같은 공정을 해볼 경우 베이퍼의 압력은 약 한 1.1바, 여기 전체가 다 흡수돼서 약간 압력이 올라가는 정도, 요 정도까지밖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이 결과를 토대로 공정을 설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대략적인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공정 설계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공정 설계를 할 때 왜 일어나냐면은 실질적으로 하이시스에서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00 큐빅미터의 탱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정에서는 이게 흡수되는 시간 동안은 베이퍼, 리퀴드 각각의 부피를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큰 어쩌면은 한 10배까지도 높은 용량의 탱크가 실제로 설계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정 설계할 때는 또 다른 메커니즘까지 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뮬레이션을 왜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산 같은 거,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플랜트를 설계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어떠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결과가 있다면은 그것들의 내부의 그 프로퍼티를 바꾸면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프로퍼티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두 가지 이유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 시뮬레이터들, 그러니까 공정 설계를 할 수 있는 커머셜 코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했던 아스펜 하이시스도 있고 아스펜 플러스 있고 유니심, 지프롬스, 프로2 있는데, 그냥 제가 알기로는 화학공정 같은 데서는 예전엔 하이시스로 거의 대부분 했었는데 요즘엔 프로2를 또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회사에서는 프로2 많이 쓴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담이지만 아스펜 플러스와 아스펜 하이시스가 있는데
제가 학부 다닐 때만 해도 아스펜 하이시스가 아니고 그냥 하이시스였습니다. 하이시스였는데 아스펜이란 회사에서 하이시스를 인수하면서 네, 이렇게 아스펜 하이시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스펜 플러스도 사실 공정모사 툴인데 굉장히 하이시스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 프로그램이 연동은 되지 않아서 네,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스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정유 공장 그런 데서 디스틸레이션 타워 같은 거에 촉매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쓴다고 하고, 하이시스는 그런 반응이 없이 그냥 쭉 가는 플로우만 있는 공정에서 좀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프로툴은 어느 회사 건가요? 그 회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프롬스는 영국에서 만든 겁니다. PSE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좀 특별히 지프롬스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스펜 플러스나 아스펜 하이시스는 기반이 베이스가 사실 스테디 스테이트 기반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프롬스는 처음 애초 기반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으로 돼 있어서 네, 돼 있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다가 모르는 용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은 편하게 수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스테디 스테이트랑 스테디 스테이트 시뮬레이션이랑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공정을 하면은 공정을 진행하면서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의 어떤 프로퍼티, 만약에 뭐 온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탱크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 공정을 시작하면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 공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에 이 부분을 트랜전트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그리고 공정이 일정한 프로퍼티가 계속 들어가면서 일정한 온도나 뭐 압력 어떤 것도 됩니다. 어떤 베리어블이든지 상관없이 대부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앞부분의 트랜전트한 상황을 다 무시하고 이 부분 정상 상태만 이렇게 공정 모사를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드 설계를 할 때도 제일 처음에는 요 간단한 스테디 스테이트 모델로 공정을 설계하고 그 이후에 트랜전트한 상황들을 하면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런 공정이 있다면은 요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 공정 모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장치에 밸브가 설치가 돼 있어서 처음에 잠겨 있다가 밸브를 시간이 0이 됐을 때 오픈을 하고, 그리고 플로우가 흘러 들어가고, 그러면서 플로우의 양이 변하거나 그리고 레벨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이렇게 여기다가 레벨 센서를 설치해서 여기 밸브를 열고, 이런 공정 중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계속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공정 조건들을 계속 바꾸는 거를 다이나믹이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스테디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 같은 거 계산할 때 전체 적분을 생각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텀을 나눠서 이렇게 그냥 일정한 곱셈 같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이나믹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잘게 나눈 스테디 스테이트 계산의 합이라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랜전트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면은 한 몇 번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다이나믹처럼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툴들이 네. 스테디 스테이트 스태틱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기반이,
그러니까 좀 스테디 스테이트를 하기에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을 하려면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베리어블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아지고, 네, 기본이 그 스테디 스테이트로 돼 있고 다이나믹 시뮬레이션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전용 소프트웨어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프롬스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저거는 아예 애초부터 스케줄러로 해서 시간부터 정해서 이 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 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프롬스 같은 경우는 아예 베이스가 다이나믹 베이스고, 저거를 스테디로 하려면은 시간을 아예 0으로 두든가 뭐 어떤 식으로 바꿔가지고 스테디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니심은 다이나믹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가요? 유니심하고 네. 하이시스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네. 뿌리가. 그러니까 하이시스를 이렇게 아스펜에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네. 다른 얘기인가? 인수를 했는데,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무 이게 독과점에 해당된다. 네. 그러니까 한 기업이 너무 많은 솔루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격을 막 올릴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일부를 팔았습니다. 일부 쪽에. 네. 그러니까 허니어 쪽에. 그래서 지금 별도 뿌리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모양이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기본 뿌리는 똑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프로세스 시뮬레이터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은 각각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배운 거 생각해보면 탄소 같은 경우는 몰레큘러 웨이터가 12g/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비열,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갖고 있어서, 사실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시뮬레이션이 더 잘 맞는다, 약간 이런 걸 판단하기도 하고, 특히 또 아스펜 플러스나 하이시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이렇게 매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서 한 프로그램을 깔아도 이게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뀐 프로퍼티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하이시스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 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나온 순서가 하이시스를 딱 오픈했을 때 어떤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 순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플루이드 패키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패키지라는 것은 컴포넌트 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정을 짜는데 어떤 컴포넌트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은 LNG 공정이면 C1부터 C5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 같은 게 필요하니까 시작할 때 오픈하자마자 나는 이와 같은 컴포넌트들을 이 공정 설계를 하는데 쓰겠다 라고 미리 골라주는 거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데, 하이시스 내에서도 나는 하이시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 아스펜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같은 컴포넌트라고 하더라도 쓰는 파라미터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회사에서는 그 하이시스 같은 프로그램이 새 버전이 나오더라도 그게 전체 회사가 다 시뮬레이션 툴을, 같은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해야지 이게 같은 결과를 계속 내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그 버전을 계속 사용하다가 나중에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꾼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퍼티 패키지에서 또 한 가지 골라야 되는 게 모두가 알다시피 EOS입니다. 그러니까 EO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정을 설계를 하는 건데 이 값들이 만약에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하는데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실험을 통해서 다 알아낸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온도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건데 만약에 LNG라고 하면은 보통 LNG가 마이너스 160도씨 근처에서 끓는다고 하는데 여기 그것들이 이와 같은 수식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온도와 압력을 나타내고 덴시티를 찾고 싶다. 그런데 팽 로빈슨 수식을 사용할 때와 뭐 소하브 레들리 킹 뭐 이거를 사용할 때 그리고 뭐 좀 쉬운 걸로 반데르발스 이퀘이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각각 나타내는 덴시티가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 범위에서 어떤 수식이 잘 맞는가 하는 그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LNG 공정 같은 경우에는 팽 로빈슨 이퀘이션을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 설계를 하려면은 제가 여기 종이 한 페이지 하나씩 드렸는데 못 받으셨나요? 이게 오늘 실습해 볼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화살표 모양도 있고 밸브 모양도 있고 전화기 남는 거 있나? 박사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화살표 모양도 있고 뭐 밸브 모양, 드럼 모양 다 있는데 여기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이게 그 물질의 스트림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숙제할 때도 이렇게 네모 박스를 넣고 안으로 스트림을 넣어줬었는데 네, 그와 같은 스트림인데 여기서 이렇게 일렬로 쭉 연결된 그것들이 매트리얼 스트림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받으면은 밑에 펌프나 열교환기 같은데 이렇게 외부에서 조그만 화살표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에너지 스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나타내게 되는 게 여기 작은 스트림이고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게 네, 물질 스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또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공정 조건들을 숫자로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계산을 해줄 부분은 계산을 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넣어주고 하면서 하는 것들. 네, 그러면서 스트림을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리고 하이시스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우리가 물질을 개가 3개지 않습니까? 액체, 기체, 고체인데 고체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액체와 기체 부분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공정을 진행하면서 여기 리퀴드와 솔리드 부분 이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공정 조건을 잘 조정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에서 혹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 아까 써놨었는데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E 마이너스 페이즈 수 플러스 컴포넌트 수. 그러면은 만약에 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어떤 한 물질의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물의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크리티컬 포인트의 DOF를 정하려면은 E 마이너스 P가 몇이죠? 네, P가 3이고 컴포넌트 개수는 물 1이죠. 그러면 0이죠. 숫자. 이게 의미하는 게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더라도 무조건 정해지는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물의 크리티컬 포인트는 그냥 딱 요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 압력이 뭐 변하든 상관없이 딱 요 포인트가 크리티컬 포인트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딴 거 한번 해볼게요. 트리플 포인트. 아까 크리티컬 아니고 트리플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 3개가 여기가 상이라고 하는 게 솔리드, 리퀴드, 가스지 않습니까? 여기가 3개가 한 군데 모였으니까 상이 3개 딱 모여서 이게 해서
물의 트리플 포인트는 딱 정해지는 거고, 만약에 가스와 리퀴드 요 중간 포인트를 요 선에 걸치는 포인트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이 같은 식을 사용해 보면은 2 마이너스 페이지의 개수가 몇 개죠? 네, 2개죠. 2개 플러스 1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리퀴드와 가스가 공존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개의 프로퍼티를 정하면은 나머지 프로퍼티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프로퍼티, 우리가 만약에 리퀴드와 가스가 공존하는 온도를 한 개 정하겠다. 그러면 온도를 요 포인트를 만약에 정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럼 그때의 압력은 자동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온도와 압력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와 같은 경우 한 포인트만 딱 정하게 되면은 온도, 압력, 뭐 덴시티, CP, 뭐 여기 하이시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값들이 다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여기 테이블 보시면 프로퍼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들에서 이 숫자들을 전부 다 일일이 넣어줄 필요가 없이 저런 포인트의 점을 스트림을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가지 값만 딱 넣어주면은 나머지 값은 전체가 다 자동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이시스에서 되게 넣을 수 있는 칸이 많은데 나는 리퀴드와 가스의 포인트를 한 개 알고 싶은데, 만약에 온도를 정하고 압력을 좀 어이가 없는 압력을 정한다. 그러면은 DOF에서 한 개가 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정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시스가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그 프로퍼티는 정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퀴먼트들에 대해서 다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연습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한번 짜본 건데, 그대로 짜본 건데 처음부터 다시 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이시스 다 켜셨나요? 근데 그 원대로 어떻게 여기 왼쪽 밑에 시작 버튼 보시면 여기에서 아스펜테크, 아스펜 하이시스를 만든 회사 있고요. 컴퓨터가 이러지. 아스펜테크에서 하이시스는 여기 하이시스 N에서 우리가 아스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패키지가 설치하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이시스는 프로세스 모델링의 아스펜 하이시스 탭 안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키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건 끄고, 주원아 하고 있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니까 여기 새로 뉴 케이스를 여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컴포넌트들을 불러야 되는데, 데이터뱅크가 지금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이시스 데이터뱅크하고 아스펜 프로퍼티 데이터뱅크가 있는데, 우리는 하이시스 데이터뱅크에서 프로퍼티들을 가져다 쓸 거니까 add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컴포넌트들을, 이 공정에서 써야 되는 컴포넌트들을 다 골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탄, 프로판, 아이소부탄, 네오부탄, 펜탄, 헥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요것들이 있는데 지금 클릭이 안 되지. 네. 여기서부터 원하는 것들을 여기 add 퓨어 요걸 눌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메탄, 에탄, 프로판 순서대로 쭉 뜨면은 네, 요만큼 되고 혹시 이렇게 좀 잘못 넣은 거 있으면은 네, 이걸로 이렇게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에부터 순서대로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물 같은 거 찾고 싶다 그러면은 워터 이렇게 치면은 여기 H2O 워터 나오시죠. 워터라고 쳐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산화탄소 찾고 싶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CO2 그러면은 그냥 CO2 이렇게 치면은 여기 또 이산화탄소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원하는 프로퍼티들을 찾아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은 요걸 X표에서 닫으시고 메탄이 맨 위에 있는데 표에 없는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이 넣어놓고 요 물질 프로퍼티에서 걔를 안 넣어버려도 결국 마찬가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안 넣는 건데 제가 그냥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골랐으면은 이제 어떤 EOS를 사용해서 이 시뮬레이션들을 개선할 건지 여기 두 번째 탭, 요 밑에 플루이드 패키지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add 누르면은 이제 쭉 원하는 많은 그 EOS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은 팽 로빈슨 이퀘이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팽 로빈슨 선택한 다음에 X표 누르시고 닫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 베이스 1 해갖고 베이시스 1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컴포넌트 8개 그리고 팽 로빈슨 이퀘이션을 사용한 거를 사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그 같은 공정을 놓고 만약에 다른 EOS와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add를 해놓고 다른 EOS를 골라서 만약에 한 개 그냥 골라놓고 나중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NRTL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베이시스 2에 이렇게 또 다른 것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다른과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 특별히 화학 공정이 필요하면은 리액션에도 어느 정도 손을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공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오른쪽 밑에 엔터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초록색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이런 도구 상자 같은 게 뜨는데 이것들이 여기 이 오늘 드린 예제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 이퀴먼트들 다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파란색 화살표가 머티리얼 스트림이고 빨간색 화살표가 에너지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머티리얼 스트림을 한 개 잡아다가 화면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크게 보고 싶다 하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은 조금 커지고 작아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색깔이 약간 하늘색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얘를 이제 아까 DOF에 만족하는 숫자들을 다 꽉 채워주면은 얘가 진한 파랑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요 노란색에 unknown compos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노란색 화면을 초록 색깔로 바꾸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컴포지션을 모른다 그랬으니까 여기 컴포지션 있죠? 세 번째 컴포지션 들어가서 하면 몰 프랙션들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여기 테이블에 나오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만약에 숫자를 한 개 넣으면은 여기 다시 이런 창이 뜨는데요. 지금 여기는 몰 프락션 기준으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만약에 우리가 몰 프락션은 모르고 뭐 매스 프락션을 안다 그러면 얘 누르고 하고, 뭐 볼륨 프락션 알면 이런 것들 누르고 하는데, 일단 네, 여기서 문제에서는 몰 프락션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프로퍼티는 에탄부터 쭉 있는데 저는 지금 메탄까지 갖고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만약 메탄에다가 0이라고 그냥 쳐버리면은 네, 그냥 있지만 그 프로퍼티에선 계산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탄부터 0.01, 0.43, 0.07, 0.12, 0.05, 0.4, 아니지 0.4구나, 0.4, 0.28.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토탈 1, 2라고 이렇게 뜨는데, 만약에 얘를 0.29로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1.01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몰 프락션의 전체 합은 1이 돼야 되는데 1.1이 돼서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버튼을 눌러주면은 얘가 1에 맞게 그 비율대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몰 프락션을 뭐 이렇게 좀 넘치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두 몰을 합쳐서 뭐 이렇게 알고 있다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아는 숫자 넣고 그냥 노멀라이즈 시켜버리는 것도 네, 따로 계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0.28로 다시 바꾸고 OK. 네. 그러면은 지금 몰 프락션을 아까 컴포지션 넣으라 그랬는데 컴포지션 넣었으니까 이런 게 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뜨는 게 unknown temperature 뜻이죠. 그러니까 템퍼러처를 모른다.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탭 보면은 우리가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칸이고요. 좀 이따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아닌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하고 여기 온도 단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씨, 켈빈,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15도씨. 혹시 도씨가 기본으로 안 돼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템퍼러처에 도씨라고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 돼 있나요? 얘가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 헷갈리면은 여기 툴에 가서 프리퍼런스 여기 가면은 기본 유닛들도 어떤 걸로 할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하니까 이제 프레셔를 써달라 그러는데 프레셔는 380K.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리퀴드 볼륨 플로우로 200 큐빅미터 퍼 아워. 여기 굉장히 탭들이 많은 것들인데 여기서 잘 찾아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아까 팁인데 아까 제가 여러 프로퍼티로 어떤 그 EOS 쓰는 거에 대해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하고 싶다 그랬는데 요걸 보시면은 베이시스 1이랑 2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1으로 했을 땐 펜 로빈슨이고 2로 하면은 아까 NRTL 그것들을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되게 미세하게 숫자들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3개의 프로퍼티를 쓰면은 밑에 부분이 OK 화면으로 떴고요. 그러면은 이 창을 닫아보면
여기가 이제 진한 파란색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의가 다 끝났다는 거고, 여기 보면은 밑에 이렇게 테이블로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나타내려면 여기서 우클릭 하시고 쇼 테이블 하면은 밑에 이렇게 뜹니다. 밑에 이렇게 뜨는데, 뜨고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add variable 해서 여기 이제 불러오고 싶은 데이터들 쭉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플로우 다음에 있는 게 밸브. 밸브를 보시면 여기 리본 모양으로 생긴 게 밸브고요. 얘를 클릭 한번 하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얘 같은 경우, 이퀴먼트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정의가 완료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밸브와 스트림을 이어야 되는데, 밸브와 스트림이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인넷 스트림에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화면 뜨고요. 여기서 1 이렇게 골라도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나가는 거 2번이라고 치면은 새로운 스트림이 한 개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1이요. 만약에 이 상태면은 여기다가 1이라고 그냥 쳐도 달라붙고, 또 한 가지로 컨트롤 버튼 누르고 여기 가면은 여기 파란색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은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도 달라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밸브의 기능은 여기 처음에 380kPa의 플로우에서 190점 밸브가 여기 있구나. 네, 프레셔 드랍이 70kPa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380에서 70kPa 시키면은 여기가 몇이 될까요? 310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310을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되고, 여기다 안 쓰고 일로 밸브로 들어가서 다이나믹스 가면은 여기 토탈 델타 P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70kPa 이렇게 치면은 얘가 되죠. 그러면 얘 뒤에 거는 당연히 70kPa만큼 떨어진 310kPa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이내믹 탭에서 잡아주면 그 앞에 거 다시 열어보실래요? 잠깐 이게 밸브 앞부분을 잡아주지 않나요? 밸브 스펙에서? 그게 똑같이 들어가는데, 네, 저는 다이나믹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할 때 요걸로 해서 많이 바꾸긴 하는데, 여기서 또 그러니까 어디서 여기서 바꾸는 게 더 편하시면은 하셔도 되고, 편한 데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한 가지 보여드리면, 요거를 만약에 끊고 여기서 프레셔를 만약에 내가 320으로 그냥 미리 잡아버리고 여기서 2번을 연결해버리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요 앞에서 70kPa만큼 하라고 했는데 요 뒤에서 에너지 밸런스가 안 맞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이런 것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OF가 약간 오버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 그렇게 되면 여기 신호등처럼 초록불 빨간불이 있는데 빨간색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이때는 계산을 멈춰버리기 때문에 항상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는 여기 맨 위에 요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액체와 기체를 그대로 분리해 주는 건데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트림과 연결하려면 저는 컨트롤 버튼 누르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컨트롤 버튼 누르고 여기 끄트머리
끝머리가 왜 안 잡히지요? 잡아서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거는 새로운 스트림을 만들 때도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잡아서 드래그.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액체와 기체가 정확하게 그대로 분리됐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이 필요 없고, 여기 2번 스트림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요 2번 스트림은 베이퍼가 얼만큼, 리퀴드가 얼만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매스를 보면은 3773 1.13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매스. 그럼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상 당연히 3번에서 나오는 거는 얼마일까요? 매스가 3773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매스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아까 그 숫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 3번에다가 네. 그 3773을 넣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얘를 삭제 이렇게 했잖아요. 쓰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업 스트림으로 베이퍼 아웃렛으로 3번 스트림을 넣으면은 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손 안 대도. 아이비탈이 0.07가 키드를 3번으로 할수 있는. 이게 3번으로 이 숫자는 하는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를 먼저 하면 얘가 3번입니다. 얘를 먼저 하면 얘가 3번이고, 이렇게 하고, 이거 이름을 바꾸려면은 요 스트림 들어가면은 여기 위에 이거 이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리퀴드라고 치면은 이름이 리퀴드라고 바뀝니다. 여기는 똑같이 베이퍼라고 치면 베이퍼라고 바뀌고요. 이게 좀 복잡한 공정일수록 이렇게 이름을 숫자로 쓰지 말고 이게 어떤 스트림인지 정확하게 써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도 안 헷갈릴 뿐더러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파일 같은 거 전달하고 할 때 뭐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써놔야지 네,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퀴드 쪽에 펌프를 달아야 되는데요. 이 펌프는 여기 펌프 같이 생긴 애가 펌프입니다. 여기서 우클릭이 되시는 분 있나요? 안 되나? 이게 원래 안 되나? 이게 펌프가 지금 공정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체인지 아이콘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펌프 모양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공정 설계라는 게 펌프가 이 모양이다라고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별로 쓰는 모양도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펌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밸브 같은 것과 달리 펌프는 동력이 들어가야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동력을 넣어줄 겁니다. 동력은 여기 에너지 스트림을 이렇게 한 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기 에너지 스트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펌프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다가 에너지 Q 이렇게 그냥 써주면은 여기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이제 펌프가
아디아베틱 이피션시도 있고 델타 P도 있는데 일단 요 스트림을 받아서 밖으로 내야 되니까 펌프와 요 스트림을 연결하면은 저는 컨트롤을 눌러서 다음에 다시 컨트롤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빨리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펌프에서 나가는 스트림은 여기 상계 쓰죠. 펌프 아웃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트림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얘를 1900 킬로파스칼만큼 압력을 올려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310이니까 1900을 올려서 여기다 쓰시든지 계산이 힘드니까 저는 여기다가 그냥 쓰겠습니다. 1900 킬로파스칼을 올려라. 그리고 펌프 같은 게 이렇게 실제 네. 여기가 요거가 빨간불 들어오면은 여기 솔버가 홀딩 되거든요. 그럼 이거 파란불 항상 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치? 뭐 넣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세퍼레이터 요거 세퍼레이터 한 거야 돼요? 넣고 나머지는 악성제 실습하고 네. 꾹꾹 될 거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연결할 때 좀 쉬운 게 여기 컨트롤 버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가면 여기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거 잡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쉬운 거고,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여기 스트림 이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여기다가 거기 여기는 이게 아직 스트림이 없으니까 직접 거기다 이렇게 이 글자를 쳐 넣으면은 이런 스트림이 저절로 나오고요. 이렇게 좀 볼까요? 네. 밑에 거는 여기 있어. 세퍼레이트 여기 있네. 세퍼레이트. 리퀴드. 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 네, 이제 지금 여기까지 했고 펌프까지 달았거든요. 펌프 달고 이렇게 아니고 펌프를 더블 클릭하시던지 아니면 얘 컨트롤 누르고 적든지. 네, 그렇게 해서 끝에 잡아서 네, 이렇게 하고. 지금 펌프 같은 경우, 펌프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펌프나 컴프레서 같은 건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스트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Q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보통, 얘는 안 들어있네. 그러면은 이게 또 압력을 올리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우클릭을 해서 저 테이블 한 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는 1900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썼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900을 안 올리고 나한테 이 어떤 장치에 전기를 얼만큼씩 생산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이 제너레이터로 펌프를 작동시키면 압력이 얼마나 올라갈까가 궁금하면은 그럼 Q에다가 저는 에너지를 넣어볼게요. 1000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얘도 정의가 되죠. 그러면은 압력이 얼만큼 올라갔는지는 압력을 올라갔는지 보면은 4kPa 올라갔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공정을 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다시 아까처럼 파라메타에서 1900 이렇게 하고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디아베틱 이피션시가 75%돼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100%로 올리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전기가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그 압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75%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뒤에 거는 다 비슷한 건데 쭉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특별히 일단 네, 이거 먼저 꾸며보면 될 것 같고요. 순서대로 보면은 펌프 뒤에 밸브 하나 있고 열교환기 하나 있고 히터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서 따라가면 되고, 이름들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바꾸셔도 되고 그냥 숫자로 냅두셔도 되고, 보통 일반 여기 보면은 여기 한 번만 집중해 주시면은 여기 보면 도구 상자에 이렇게 미세하게 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위에 두 개는 스트림 관련된 거고, 여기는 일반 이퀴먼트들 관련된 거고, 여기는 이제 정유사 같은 데서 사용하는 디스틸레이션 컬럼들 관련된 거고, 밑에는 이제 베리어블 같은 거 컨트롤하는 거, 원하는 대로 숫자 갖고 약간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이거 보면은 오버스펙 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가는 게 편하고, 여기서 괜히 이 뒤쪽에 마지막에 숫자들 막 써있다고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하다 뒤에 거 한번 만져버리면 중간에서 꼬여버려서, 네, 이거 꼬이면 어디서 꼬였는지 찾는 것도 좀 힘든 일이라서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거리 나오고. 네. 이게 컨트롤 누르고 휠 밑으로 내리시면은 화면 조절도 됩니다. 휠. 왜 안 되지? 네. 그냥 되는구나. 네. 혹시 이거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잡는 게 뭐가 있었는, 요거 세 번 건가?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있었는데 버튼이. 요거 이 버튼 누르면 그 세 번째 그 옆에 거요. 아니 세 번째 거. 네. 그냥 그거 아니구나. 바로 잡는 게 있었는데 문제 저도. 여기 예 이거네요. 하고 지금 펌프나 얘는 얘가 열교환기인가? 네, 열교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교환기라는 거는 일반 스트림에다가 이제 얘를 따뜻하거나 차갑게 만들어줄 다른 스트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네. 튜브 쉘이네요. 네. 요거 위에 거는 이게 지금 두 개가 잡힌 거네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이것 좀 한번 꺼보고 싶네요. 네? 이거 엑셀편 여기가 꼬인 것 같은데. 네. 쉘 아웃 한 개 하고 프로세스. 네, 그냥 해도 괜찮아요. 안 지워도 돼요. 여기 지금 그냥 해도 될, 아닌가? 프로세스 쪽에 쉘인이 들어간 거죠. 여기서 얘 일단 연결시키고 프로세스 쪽 먼저. 그리고 네. 그럼 이게 걔가 쉘인. 이게 쉘 아웃. 이게 잠깐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할 때 보통 컨트롤 누르고 여기서 잡아서 아무 때나 끌어놓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여기서 이름을 바꾸면은
그럼 얘 프로세스 아웃이라고 쓰면 똑같은 그거라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쓰면 어디로 나오는지 몰라서 헷갈리더라고요. 똑같네요. 네. 그러면 끌고 와. 프로세스 아웃. 네. 그 다음에 아 이거 지금 쉘 아웃이죠? 네, 쉘 아웃 쪽에 조건을 왜? 이 프로덕트 템플에서는 여기 다이나믹에서 치는 게 맞아요? 아니겠지. 근데 어디에 있는지 여기다 치면 되지 않을까? 그냥요? 응. 50? 아 근데 여기 히터 테이블에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히터 테이블에서 그 고르면 저렇게 똑같이 나올걸? 이거 안 치면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볼까? 안 떠요. 여기 프로덕트 템퍼레이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 50으로 쳤는데 얻는 조치라고 뜨는데 Q를 안 넣은 거 아니야? 화살표? 있지? 아, 있구나. 파라미터도 넣고 델타 T. 델타 T를 넣으면은 되긴 되지. 넣으면 되긴 계산해야 되는데. 되는 거예요? 델타 T를 그치. 넣으면 응. 이게 50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싫지. 그러면 그냥 그럼 아예 그냥 여기다가 50 치면 되지.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네요. 뭐지? 이거 왜 넣었지 이거? 아니구나. 쉘아웃.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야, 이거 안 써도 안 떠요? 안 쓰면. 안 쓰면 안 떠? 왜냐면 이거 아, 그렇구나. 아예 다른 거구나. 물질이 뭐 들어가지? 뭐 월한 거야 단순히? 아니면은 뭐가 들어가지? 여기 단 부탄, 펜탄, 있구나. 헥센. 여기 별도로 들어가는 거. 요거 써주면 그대로 써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자동으로 계산은 안 돼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새로운 물질. 이게 머트리얼 밸런스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여기는 이게 밸런스 이퀘이션을 따르는 거고 얘는 또 다른 밸런스 이퀘이션을 따르는 거죠. 줄기가 틀리잖아. 다른 줄기라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튜브 쉘에 들어가는 것도 그럼 쉘 인에다가 넣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에다 넣어도 되고 아웃에다 넣어도 되고 똑같은 그지?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여기서 넣어줬잖아. 여기서 안 넣어주고 여기서 넣어줘도 얘 똑같은 게 입력되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클릭 한번 할게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번 고민 한번 해보라는 얘기잖아. 메스플로우하고 몰플로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자동으로 보여줬거든? 어떻게 네. 보였겠어 이 사람이? 여기 바뀐다. 키드 볼륨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다 했어. 응. 값을 넣는데 응. 1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거 다 더하면 안 된다고? 다 더해봤어? 1인데? 딱 봐도? 근데 바뀌어서 나오지. 너 1인데? 뭐라고 메시지 관계? 넣었지? 뭐라고 메시지 관계는 뭐야? 네가 잘못 넣었지? 딱 봐도 1인데? 그런 걸 고민하고 하고 서로 보여. 뭔가 이상한. 네가 이 순서를 잘못 넣어서 꼬였구나. 오케이 돼요. 아까 이거 엔터 누르고 됐어. 엔터 누르고 오케이 해야 돼. 아 그래. 엔터 누르기 전에는 써놓은 숫자가 입력이 안 돼. 아 그렇지. 네. 이렇게 하고. 저녁일 수도 있고, 그지? 간단하게.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냥 공정은 그냥 이렇게 숫자 넣어가면서 짜시면 되는데 제가 하이시스에서 그냥 좀 많이 쓰는 프로퍼티들 찍어보는 법 같은 거
한두 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 공정 설계할 때 사실 이 어떤 컨디션에서 얘네가 액체인지 기체인지 고체인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프로퍼티 몇 개 찍어보는 법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툴에서 여기 유틸리티, 툴에서 유틸리티 들어가면은 여기서 유틸리티, 쓸만한 유틸리티가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엔벨롭 이런 거 많이 쓰기도 하고 프로퍼티 테이블도 많이 쓰고요. 또 뭐 쓰지? 케이스 스터디는 이쪽이 아니었나? 네, 저는 엔벨롭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엔벨롭 유틸리티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이 뜨는데 여기 그냥 써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스트림을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스트림을 1번을 고를게요. 그래서 OK 하면은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그림 혹시 연력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 스트림은 150도 C 1000kPa에서 상이 뭘까요? 연락할 시간을 배웠잖아. 네? 뭐 상이 뭐예요? 네, 이쪽이 그러니까 연력학 시간에 배우는데 이쪽이 가스, 이쪽이 리퀴드, 이 중간이 믹스처. 두 개 다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 찍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벨롭 같은 경우는 이런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공정에서 이렇게 갖고 가는데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 물질이 50도 C에서 2500kPa이 됐다. 근데 뒤에 컴프레서가 달려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컴프레서로 리퀴드가 들어가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에러가 났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 보면은 컴프레서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에러가 나고, 실제적으로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가 지금 리퀴드겠죠? 내 툴바 어디 갔지? 이게 없어지면은 이거 누르면 생깁니다. 이게 가끔씩 없어지는데 이거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누르면 생깁니다. 어디 갔지? 하고 하던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리퀴드인데 실질적으로 컴프레서를 좀 달아볼게요. 그거 재밌겠다. 그렇더라고. 에이씨. 아울렛은 만약에 아무거나 쓰고 에너지를 주고, 만약에 여기가 지금 2210이니까 만약에 한 3000으로 올린다고 하겠습니다. 3000 이렇게 하면은, 원래라면은 얘는 3000으로 당연히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컴프레서 같은 애가 원래라면은 이렇게 회색의 검정색 테두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은 리퀴드가 들어갔다. 네. 잘 보시면 뭐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한눈에 공정을 딱 봤을 때 이런 얘네들은 뭔가 에러가 있으니까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유틸리티에서 프로퍼티 테이블도 좀 많이 쓰거든요. 프로퍼티 테이블 여기 있죠. 애들. 아니, 지금 이거 컴퓨터가 좀 됐다. 네. 프로퍼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아까 인벨롭 같은 경우는 그 스트림에 대해서 이렇게 곡선이 나타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스트림 먼저 고를게요. 1번 스트림을 고르고, 요게 뭐냐면은 온도를 고정하고
압력을 증가시킬 때 어떤 프로퍼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힘드니까 온도를 한 개로 고정시킬게요. 1번 스트림이니까 150도씨였죠. 네. 15도씨였죠. 네. 15도씨에서 압력을 100kPa부터 200kPa까지 10포인트를 찍겠다. 10단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를 10등분을 하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뭘 보고 싶냐? 나는 여기서 덴시티를 보고 싶다 하려면은 여기 디펜던트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애드를 누르면은 원하는 거 다 찍어 볼 수 있는데 저는 덴시티 한번 보겠습니다. 덴시티가 뭐라고, 무슨 덴시티? 그냥 덴시티인가? 리퀴드 매스 덴시티의 스탠다드. 네. 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거 뭐구나. 그냥 덴시티는 없나? 리퀴드 덴시티. 매스 덴시티. 네, 매스 덴시티랑 몰라 덴시티로 나오는데 매스 덴시티로 볼게요. 매스 덴시티를 오케이 하고 뭐 또 딴 것도 한번 더 보겠다. 그러면은 CP 값, 히카패시티를 한번 볼까요? 컴퓨터가 버벅거리는데. 컴퓨터 여기 메모리가 얼마짜리야? 아니 이게 컴퓨터는 좋은 건데 저 연구실 컴퓨터랑 원격으로 접속을 해놔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이거 CP분의 CV분의 CP로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쪽에 라이센스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란색 돼 있는데 컬큘레이트 있잖아요. 그거 탁 누르시면 초록색으로 뜨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려면 퍼포먼스 가서 보시면은 15도씨에서 100kPa부터 200kPa까지 10단위로 이렇게 쭉쭉 올랐을 때 매스 덴시티가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되고, 이거를 만약에 플롯을 누르면은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요. 저는 하이시스에서 공정 모사하는 것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계산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이 물질의 덴시티가 뭐지 하면은 하이시스 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어봅니다. 그래서 압력 올라가면서 덴시티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되게 쓸만한 게 많아요. 케이스 스터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압력 조건 진짜 막 계속 바꿔가면서 단체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나중에 여기 밑에 여기 베리어블 같은 거 만지는 요것들이 있거든요. 어드저스트나 셋이나 리사이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용해서 공정들 이렇게 만지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도 손댈 수 있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하이시스가 어떻게 보면 그냥 계산기거든요. 프로퍼티 계산해주는 계산기라서 많이 쓰는 게 가장 익숙해지는 좋은 길인 것 같고, 튜토리얼 같은 게 구글링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뭐 자료를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냥 제가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메일로 드릴 텐데, 그냥 거기서 예제 문제 같은 거 구글에서 찾아서 한두 개씩 해보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 우리 이제 뭐라는 하나는 숙제를 하나 내가 한번 짜봐야 돼. 숙제를. 우리 지난번에 숙제 낸거 있잖아, 그지? 네. CO2 얼마만큼 우리가 컴프레서 뭐가 필요하냐. 이걸 대충 한번 해보면은 내가 계산 성을 해나가고 대충 몇 프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지. 오차가 예를 들어 20%가 되게 뭔가 내가 틀린 거지. 그지? 그거만 해보면 되겠지. 네. 네. 하이시스를 잘 하는 방법 중에 다른 거는 없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팔레트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언제 쓰는 애들인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지
그래도 공정모사는 가능하니까요. 이 이퀴먼트들이 언제 쓰는 건지 정도만 이렇게 미리 알아놓으시면은 사실 이거는 나머지는 이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쭉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끝났습니다.